제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를 붙들고 흐느껴 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여성은 손흥민 선수가 기적을 만들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기적이 찾아온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해요. 저와 남편에게는 올해 9살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 엘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엘리가 저를 보고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엘리는 어릴 때 무척이나 힘겨운 일을 겪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엘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외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빠와 하는 공놀이를 가장 좋아했죠. 남편은 그런 엘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나라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가까이에 수많은 프로축구 구단이 있어요. 저의 남편은 영국 남자답게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랍니다. 남편은 엘리가 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 같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속삭였어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겠다며 아기용 유니폼과 축구화를 사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남편은 정말 못 말리는 축구 광팬이랍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엘리는 아기 때부터 공을 좋아했어요. 아빠와 공놀이를 하며 뛰어다니는 활발한 아이로 컸답니다. 남편은 그 작은 아이를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며 어린이 축구 클럽에도 등록시켰죠. 축구 클럽 코치님도 더 크면 오라고 할 정도로 어렸지만 남편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같이 뛰곤 했어요. 동네 축구 클럽에는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 몸싸움에서 늘 밀리곤 했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만둔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땐 내 딸이지만 정말 기특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경기 중에 큰 부상을 당하진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큰 흉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지내던 엘리가 갑자기 기운을 잃고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며 피곤해하더군요. 밤에는 아프다며 칭얼거리느라 잠을 통 못 잤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깨는 일 없이 잘 자던 엘리가 말이죠.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동네 병원에 가보았어요.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검사도 해보았지만 음성이었고요.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는 남편의 말에 런던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갔어요. 엄청난 대기 끝에 의사를 만나고 5시간에 걸쳐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감기가 길어져서 폐렴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겁이 덜컥 나면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피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피에서 이상세포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니 전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만 흘리고 남편이 침착하게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소개해 주신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엘리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 소아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아암은 18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소아암에는 백혈병이 3분의 1 정도로 가장 많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엘리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아암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하고 한 달 내에는 대부분 진단이 된다고 해요. 의사는 저희 가족이 그동안 걸렸던 병이나 복용했던 약들을 물어보았고, 저는 엘리는 특별한 병은 없지만 제가 불임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불임치료로 태어난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에 비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5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안타깝지만 생존율이 5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가 아픈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엘리와 만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에 다녀온 이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엘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 같았죠. 활기차고 밝던 엘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는 너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게 되었고 집에 오면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길어지는 항암 치료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각자 엘리를 돌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커피 한 잔을 가져오며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엘리가 좋아하던 축구에 대해 말하면서 축구 선수 손흥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흥민 선수는 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영국 토트넘의 주장이 된 대단한 선수라고요. 여러 차례 부상을 이겨내며 다시 필드로 돌아온 강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라고 했죠. 손흥민 선수는 큰 부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국에 있는 병원을 두고 꼭 자신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축구 잡지에서 인터뷰를 봤더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워낙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원정 치료도 많이 받으러 간다고 말했죠. 엘리도 한국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엘리의 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기부를 하는 것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고 덕분에 병원은 좋은 진료 장비를 갖추게 되어 소아암 완치율이 90% 이상이라는 것이었어요. 엘리가 다니는 병원은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미국의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엘리를 위해 알아본 것이니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을 읽어보았답니다. 밤을 꼬박 새워 기사들을 읽어본 저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가기 싫다며 눈을 뜨지 않는 엘리의 손을 잡고 저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를 말이죠. 특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 병원에 후원을 많이 해서 한국의 병원이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엘리가 빨리 건강해져서 축구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엘리가 한참 후에야 눈을 뜨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을 차고 싶어 했고 조금씩 밖으로 나가려는 용기도 생겼죠. 엘리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게 되었고 마침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 한국으로 가는 큰 동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했고 엘리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후원하는 서울의 소아암 전문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저희는 바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난생 처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는 말도 안 되는 웅장함과 인프라 수준에 놀랐죠. 저는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죠. 저희는 영국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놓은 서울의 소아암 전문병원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병원은 서울의 빌딩 숲들 사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호텔 내부로 착각할 정도의 현대적인 시설에 매우 당황했었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몰라서 정확히 이곳이 병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마침 엄청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던 간호사분이 반겨주었고 친절하고 편리하게 접수까지 진행해 주었죠. 5시간쯤 대기는 각오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소아암 전문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간호사보다 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아암은 어른암과 다르게 만성 백혈병이 거의 없다고 해요. 급성 백혈병은 암도 빨리 자라고요. 암이 빨리 자라고 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잘 듣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치료도 빨리 잘 된다는 거죠. 대신 소아는 자라기 때문에 성장장애나 호르몬 장애 등 합병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자 한국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합병증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90% 이상의 생존율을 자랑하는 병원이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교수님은 소아암은 어른암과는 달리 잘 치료가 되니 끝까지 소아암 의사들을 믿어주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에서 불임치료제와 소아백혈병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소아백혈병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의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없을 운명이었는데 욕심을 부렸다며 하늘이 저에게 벌을 내린 것 같았고요. 교수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죄책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어요. 병원의 의료진은 엘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엘리는 한국 의료진의 항암 치료에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엘리를 위한 예쁜 가발도 선물해줘서 오랜만에 모자를 벗기도 했어요. 한국 곳곳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보내온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머리카락을 앞으로 머리카락을 잃을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었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은 투병 기간 부모와 아동 둘 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부모의 심리 상태가 소아암 아동의 생존율과 밀접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셨어요. 부모를 위한 치유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서 가족을 위한 숙소도 연계해 주셔서 저희처럼 해외에서 온 가족들도 마음 편히 엘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치료가 끝난 후 엘리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엘리의 치료에 드는 총 비용은 미국,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또한 그녀를 괴롭히던 병은 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사가 남았지만 얼마 전까지 오래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회복했답니다. 엘리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는 지금 긴 머리를 자랑하지만 한때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아무도 엘리가 많이 아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엘리가 학교에 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은 손흥민 선수가 영국의 어린이 병원에 선수복과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린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어린이들용 유니폼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심하게도 모든 유니폼에 그의 사인을 해주었고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적어주었어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착용했던 유니폼까지 보내주었답니다. 병원 측은 손흥민 선수의 기부에 깊이 감사하며 그가 전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병원에 전시되어 방문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며 손흥민 선수가 자신과 같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는 손흥민 선수가 저와 같은 아이들을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소아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기도 했지요. 물론 저와 남편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꽤 어울린다고 또 길러보고 싶어 했답니다. 엘리는 아빠가 공주병에 걸린 것 같다며 소리내어 웃었지요. 엘리의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며 행복한 눈물이 나더군요. 손흥민 선수의 기부는 엘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엘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엘리에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준 영웅이죠. 이제는 엘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 저희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꼭 본답니다.
엘리의 방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것으로 온통 장식되어 있어요. 그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영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국에 검사받으러 갈 때는 한국 축구 경기도 관람해보고 싶어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소아암을 이겨내고 손흥민 선수로부터 희망을 얻어 다시 밝게 살아가게 된 영국 소녀 엘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